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며느리 집 거실 액자 속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20년간 숨겨진 남편의 이중생활과 2억 4천만 원 송금, 그리고 결국 용서로 이어진 68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 안녕하세요. 저는 윤희자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간암이었죠. 올해 투병했어요. 많이 울었지만 받아들였어요. 저는 평생 남편과 작은 슈퍼를 운영했어요. 동네 슈퍼였지만 손님들이 많았죠. 아침 7시에 문 열어서 밤 10시에 닫았어요. 주말도 없었고 명절에만 쉬었어요. 40년을 그렇게 일했어요. 슈퍼를 정리하고 나니 3억 정도 모였더라고요. 큰 돈은 아니지만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박준호예요. 42살이죠. 회사 다니는데 성실한 편이에요. 며느리는 한지은이에요. 39살이고요. 착한 애예요. 저를 잘 챙겨줘요. 손녀가 하나 있어요. 7살이에요. 정말 예쁜 아이죠. 제 유일한 낙이에요. 주말마다 준호네 집에 가서 손녀를 봐줘요. 같이 놀고 밥도 해주고 그래요.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그런데 6개월 전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일부 평온했던 노후를 깨트린 한 장의 사진. 6개월 전 토요일이었어요. 손녀를 봐주러 준호네 집에 갔어요. 할머니, 우리 공주님 할미 왔어. 손녀가 안겨왔어요. 뽀뽀도 해주고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제가 잠깐 마트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다녀와. 손녀랑 거실에서 놀고 있었어요. 블록 쌓기를 하다가 물을 가지러 부엌으로 갔죠. 그때 거실 선반 위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이 사람.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멸치볶음을 들고 웃고 있었어요.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한복을 입었더라고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 얼굴. 너무 익숙했거든요. 이 사람. 누구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그러다가 떠올랐어요. 저 여자. 20년 전에. 손이 떨렸어요. 20년 전 남편이 자주 늦게 들어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한 번은 남편 차에서 여자 헤어핀을 발견했죠. 따졌더니 손님이 떨어뜨린 거야. 라고 했어요. 또 한 번은 남편 전화기에 미란이라는 이름이 자주 나왔어요. 누구야, 미란이? 아, 슈퍼 단골 손님이야. 그때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연히 본 여자. 남편이 카페에서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바로 사진 속 그 여자였어요. 머리를 묶고 환하게 웃으면서 남편과 얘기하고 있었죠. 다음 날 남편한테 따졌어요. 어제 누구랑 카페에 있었어? 응? 그냥 친구야. 여자친구? 아니, 옛날 동창이야. 거짓말인 걸 알았지만 더 이상 캐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었고 무엇보다 무서웠거든요. 혹시 남편이 바람 피우면 어떡하지? 그래서 모른 척했어요. 20년을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왜 며느리 집 사진 속에 있는 거죠? 지은이가 마트에서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어요. 지은아. 네? 손가락으로 액자를 가리켰어요.
이 사람, 누구니? 지은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기, 누구냐고. 제 친정엄마예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뭐라고? 어머니, 내 친정엄마가 이 사람이라고? 네,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이부 숨겨진 연결고리 20년 전 그날의 진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잠이 안 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남편이, 생각만 해도 끔찍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민센터로 갔어요. 지은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나왔어요. 정미란. 그 이름을 보자마자 기억이 떠올랐어요. 남편 통장에서 본 그 이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 책상을 뒤졌어요. 오래된 통장들을 찾았죠. 그리고 발견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정미란에게 송금된 내역이요. 20년 치가 있었어요. 계산해 봤어요. 100만 원 12개월 20년 2억 4천만 원. 숨이 막혔어요. 2억 4천만 원을 20년 동안 울었어요. 한참을요. 내가 슈퍼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할 때 남편은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냈구나. 내가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서 병원도 못 가고 일할 때, 내가 명절에도 쉬지 않고 슈퍼 지킬 때,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더 뒤지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어요. 남편 필체였어요. 희자야, 미란이를 미워하지 마. 우리가 젊었을 때 잘못은 모두 내 탓이다. 지은이. 그 아이는 아무 죄 없는 아이야. 편지를 찢어버렸어요. 죄 없는 아이? 날 바보로 만든 건 누구야? 산부 며느리의 눈물저. 알고 있었어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준호한테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은이한테도 전화가 왔지만 역시 받지 않았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무시했어요. 어머니, 제발요. 말씀 좀 나눠요. 가. 어머니. 한참 후에 문을 열었어요. 지은이가 울고 있었어요. 들어와. 네. 거실에 마주 앉았어요. 지은아. 내 어머니. 내 친정엄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였니?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말해. 어머니.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결혼하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알고도 결혼했다고? 죄송해요. 왜? 무서웠어요. 뭐가? 어머니가 절 미워하실까봐.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20년 동안 괴로웠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준호가 너무 좋았고, 어머니도 좋았고, 손녀도 생겼고, 그래서 계속 숨긴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돌아섰어요. 나가. 어머니, 당장 나가. 지은이가 나갔어요. 혼자 남아서 또 울었어요. 사부 잠들어 있던 남편의 비밀 통장. 다음 날 남편 서재를 더 뒤졌어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책장 뒤에서 낡은 수첩을 발견했어요. 펼쳐봤죠. 일기장이었어요. 남편의 일기였어요. 1995년 3월 15일. 오늘 미란이를 만났다.
오랜만이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결혼한 몸이다.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 한다. 1995년 8월 20일. 미란이가 아프다고 했다. 병원비를 보내줬다. 희자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미란이를 외면할 수 없다. 2000년 6월 10일. 미란이에게 딸이 있다고 했다. 지은이라는 아이다. 예쁜 아이라고 했다. 학비를 보내주기로 했다. 2015년 12월 25일. 지은이가 우리 준호와 결혼한다. 운명이 장난을 치는구나. 미란이는 나한테 비밀로 하자고 했다.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 희자가 알면 상처받을 것이다. 마지막 장이었어요. 2022년 1월 5일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다. 희자야, 미안하다. 평생 너를 속였다. 하지만 미란이를 사랑한 적은 없다. 그저 책임감 때문이었다. 젊은 시절 내 잘못 때문에 미란이가 힘들게 살았다. 그걸 외면할 수 없었다. 지은이는 착한 아이다. 제발 미워하지 마라. 수첩을 덮었어요. 울지도 않았어요. 그냥 허무했어요. 오부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고백. 2주일쯤 지났을 때 지은이가 또 왔어요. 이번에는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제 친정엄마가 아프세요.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어머니를 꼭 뵙고 싶다고 하세요. 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세요. 고민했어요. 오래요. 알았어. 가볼게. 정말요? 응.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지은이랑 같이요. 병실 문을 열었는데 그 여자가 누워 있었어요. 많이 늙었더라고요. 수척하고 창백했어요. 희자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침대 옆에 앉았어요. 할 말이 있다며? 네. 정밀한이 제 손을 잡았어요. 떨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희자 씨. 정말 죄송해요.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게 저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정밀한의 눈에서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매일 밤 잠도 못 잤어요. 당신이 슈퍼에서 일할 때 저는 당신 남편한테 돈을 받았어요. 알아? 그 돈으로 지은이를 키웠어요. 대학도 보냈어요.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감히 못하겠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오래요. 그리고 저는 말했어요. 이제 그만 괴로워하세요. 네? 제 남편도, 당신도, 그리고 나도 다 고생하며 살았어요. 희자 씨, 이제 그만 놓으세요. 저도 놓을게요. 정밀한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울었어요. 육부 진짜 가족은 피로 결정되지 않는다. 병원을 나와서 지은이와 카페에 앉았어요. 어머니, 응, 정말 감사해요. 뭐가? 저를 가족으로 받아주셔서. 한숨을 쉬었어요. 지은아, 네, 너는 내 아들 준호의 아내야. 그리고 손녀의 엄마고. 그 누구보다 내 가족이야. 지은이가 울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 이제 잘 지내자.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가족이 뭘까?
피가 전부일까? 아니야. 마음이지. 함께 살아온 시간이지. 20년의 배신이 있었지만 7년의 가족도 있었어요. 지은이와 함께한 7년, 손녀와 함께한 7년. 그게 더 중요했어요. 7부 마침내 평온한 결말. 4개월 후 정밀안이 세상을 떠났어요. 장례식에 갔어요. 지은이가 놀랐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감사해요. 정말. 빈소에 들어가서 절을 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저도 이제 놓을게요. 장례를 마치고 나오는데 지은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우리 가족끼리 잘 지내요. 그래. 손녀도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알았어. 주말에 준호네 집에 갔어요. 손녀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우리 공주님. 안아줬어요. 따뜻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웃었어요.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많아졌지만 표정이 편안했어요. 20년의 배신. 2억 4천만 원. 모두 놓았어. 이제는 평화로워.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았어요. 남편아, 용서할게. 그리고 고마웠어. 지은이라는 좋은 며느리를 남겨줘서. 눈물이 났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배신은 아파요. 정말 아파요. 20년 동안 속았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하지만 그 분노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괴로워요. 놓으세요. 용서하세요. 완전히 잊을 순 없어도 평화는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져요. 함께 웃고 울고 살아온 시간이 더 중요해요. 저는 이제 평화로워요.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엔딩. 오늘 소개한 스토리는 며느리 집 거실 액자 속 한 장의 사진에서 시작된 20년간 숨겨진 남편의 이중생활과 2억 4천만 원 송금, 그리고 결국 용서로 이어진 68세 할머니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진짜 가족은 마음으로 이어집니다.